네, 안녕하세요. 토요즈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 어떻게 실무 도면 예제 021 21번째 시간이고요. 왼쪽에 보시는 도면 우리 한번 제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면 보이시죠? 정면도 평면도인 것 같은데 정면이 단면이 되어 있네요. 여기가 중간이 단면이 돼서 이제 이렇게 펼쳐진 그림. 사실 근데 단면이 되면 단면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요 방향 보는 방향하고 어떤 기호를 쓰거든요, 사실은. 어. 근데 이제 단순하게 그냥 정확하게 온단면 혹은 전단면 돼 있는 부분을 정중앙에서부터 단면이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굳이 이제 뭐 여기 밑에다가 A-부터 A까지 어떤 기호를 좀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같은 도면이 이런 거예요. 정중앙을 단면했기 때문에 정중앙이라고 단면을 이기 때문에 단면을 한 어떤 표시들이 좀 이제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원래 FM대로 같이 드려야 되는데 생략 가능한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쨌든 보이는 방향에서는 우린 이게 정면도고 이게 평면도인 거예요. 이 도면 그리고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좀 특이한 게 보이네요. 여지껏 이런 구멍은 우리가 카운터보어 구멍이라 불렀는데요. 구멍이 그러니까 구멍이 두 개의 파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의 파이가 존재해서 넓고 이렇게 좁고, 그래서 보면 치수를 보통 이제 넓은 쪽 치수도 주고 좁은 쪽 치수도 주고 넓은 쪽 깊이도 따로 치수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 치선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한 거예요. 제일 윗줄에 있는 5.5파이의 드릴이라고 하는 건 5.5파이 드릴로 여기를 가공했다는 소리예요. 가공하는 구멍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5.5파이고요. 밑에 있는 줄에는 9.5파이는 당연히 여기가 좀 더 커 보이죠? 이게 9.5파이고, 그리고 얘의 형태는 카운터보어라고 하는 CB가 카운터보어의 이니셜이에요. 그 다음에 DP는 뎁스의 DP고 5.4,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5.4라는 소리예요. 얼추 이 치수만 봐도 그죠? 느낌은 오죠, 그죠? 5.5파이는 얘일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드릴로 가공했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고, 9.5파이는 딱 봐도 얘고요. 그 다음에 뎁스, DP라고 하는 건 깊이니 5.4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넣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5.4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도면 지시선으로 치수를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씁니다, 많이. 꼭 치수를 이런 식으로 기입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어떻게든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단면을 이렇게 중앙으로 쳐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양쪽에 있는 이 20으로 양쪽에 벌어져 있는 이 구멍은 뭐 5파이라고 돼 있는 것 같고 두 개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단면에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근데 평면상에서는 분명히 구멍으로 보이는 건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근데 이 구멍이 관통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면 가지고 좌측면도로 뭔가 표현을 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여기 관통됐다고 어떤 표현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좌측면도를 저는 좀 생략하고 싶거든요. 어차피 얘는 그냥 하나의 어떤 블록 같아요. 그리고 정면도 평면도 가지고도 충분히 표현이 될 것 같고, 치수 표현, 크기 표현, 형상 표현은 다 되는데 단지 요 구멍 하나 두 개 때문에 좌측면도를 그리는 건 조금, 그죠? 조금 번거롭죠. 그래서 여기가 두 개라는 표시, 파이라는 표시, 스루라고 하는 관통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가 해주시면 이 구멍 두 개는 관통된 5파이짜리 구멍으로 이해시킬 수 있습니다. 굳이 단면 표현 안 해도 되고 두상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생략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리고 여기 좀 희한하게 또 보이네요. 우리가 흔하게 보진 않았지만 이건 어떤 의미인지는 이제 알 거예요. 3 곱하기 45도는 어떤 의미죠? C 3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죠. C 못따기가 45도 못따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3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표현된다는 걸 하려고 이제 요 도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C만 썼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또한 여기는 H7이라고 하는 구멍, 끼워 맞춤 구멍이 여기 있는 거고요. 얘 역할은 구멍이고 끼워 맞춤 구멍이고요. 여기는 또 이거 대문자고요. 소문자도 있네요. 여기는 끼워 맞춤 구멍의 대문자고요. 얘는 끼워 들어가는 어떤 축, 그러니까 어떻게 끼워 들어가는 수컷이라는 소리예요. 그럴 때는 이제 소문자 H를 씁니다. 그러니까 암컷 구멍은 대문자를 쓰고 수컷 축은 소문자를 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뒤에 있는 여기 7은 IT 공차의 7등급, IT 공차의 6등급 그런 겁니다. 뭐 정밀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이해되셨죠? 어, 그리고 얘는 26파이, 그러니까 이 원에 대한 H7의 구멍에 대한 끼워 맞춤이고, 요 32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가 어딘가에 끼어 들어가는 축의 역할을 한다는 소리예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면도상 이게 단차가 보이고요. 단차 꺾인 부분은 평면도상에서 수문선으로 보이겠죠, 당연히. 네, 그런 것도 유념하셔서
도면을 그려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도면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치수 표현도 이렇게 다 똑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해보죠. 엑스라인 이용해서 수직 수평선 그릴 거고요. 저는 여기 원점을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릴 겁니다. 이게 좀 편할 것 같아서요. 됐고요. 옵셋으로 32 나누기 2라고 주고 위로 아래로. 자, 그 다음, 그죠? 폭은 그렇고, 여기서부터 앞까지 거리는 잘 모르겠지만, 뒤에 마디 끝까지는 20, 28이다, 그죠? 그리고 맨 뒤에서부터 앞에까지는 56mm네요. 그러니까 치수를 위아래를 잘 보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옵셋으로 22라고 주고, 여기 마디, 엔터 18이라고 주고, 여기 끝마디. 그 다음에 옵셋으로 56이라고 주고, 제일 뒤에서 앞으로 해주시면 전체 기장이 나옵니다. 전체 기장, 폭 나왔죠? 두께는 여기 정면도상에서 표현되는 부분이니까 평면도상에서는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시 엔터, 센터 찍고 이거 얼마입니까? 지름이 26파이다. 그죠? 정면도상에 D 엔터 26이라고 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여기는 마디라고 그랬잖아요. 일단 선은 이렇게 내비두겠습니다. 다만 트림으로 조금 좀 끌어내도록 하죠.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는 8mm 안쪽에 가가지고 중심 기준으로 좌우 대칭, 그러니까 10mm, 10mm의 센터에 5파이 구멍이 2개 있고 카운터 보호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 옵셋으로 8이라고 주시고 옵셋으로 8이라고 주시고 안쪽으로 보내고 옵셋으로 10이라고 주고 위로 자 위쪽 다 완성해서 밑으로 밀어하면 되는 거잖아요.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5파입니다. 여기까지 이상 없고 얘 두 개가 밑으로 밀어시키면 됩니다. 됐죠? 물론 이거 밀어하기 전에 사실은 이 중심선 바꿔놓고 밀어하는 게 손이 좀 덜 가는 겁니다. 저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카운터 보호 구멍 어떻게 우리가 그린다 그랬습니까? 밑에 있는 사이즈를 보면 5.5파이는 안쪽이 제일 작은 지름이고 9.5파이는 여기 큰 지름인 쪽이에요. 평면도상에서는 깊이가 알 수 없죠. 맞아요. 그래서 구멍 2개만 그려주면 돼요.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5.5파이, C 엔터, 센터 찍고 D 엔터, 9.5파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저장해주면 되죠. 그러면 형상적으로는 이상이 없네요. 제가 이것만 트리밍했는데 이걸 그냥 다른 뜻은 아니고 여기 트리밍하면 이게 수문선이고 단차다라고 하는 거 좀 티를 내려고 그죠? 그래서 여기 좀 한번 살짝 끊어준 겁니다. 얘를 끊어놓는 이유는 그냥 내가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내 스스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됐죠? 자, X라인 주시고요. 수평선 하나 긋고요. 여기 왼쪽 위에 요 교차의 모서리를 우리 여기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렸어요. 자, 그럼 옵셋을 얼마 해야 됩니까? 22 했다가 위로 4mm 주고 18mm 줘야지 요 단차가 그림이 이렇게 완성되겠죠. 자, 옵셋으로 22mm 위에서 밑으로, 옵셋으로 4mm 밑에서 위로. 됐습니까? 아까 끊어줬던 선 기억납니까? 요 라인이죠? 요 라인이 결국 단차 라인이죠? 요렇게 라인이죠? 여기, 맞죠? 요거죠? 자, 그러면 트림으로 얘하고 요거 사이 씌우고 얘도 여기는 씌워주시면 단차 모양이 됩니다. 드레스로 저장해주고. 이상이 없고, 됐죠? X라인으로 원에 4분점 더 가까이 연결해주면 되고요. 요거 트림으로 위에 끊어주고, 위에 끊어주고, 밑에도 끊어주면 얼추 이제 모양이 눈에 잡히죠. 드레스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그림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 어려운 그림은 아니네요. 이해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하시죠. 계속 하시죠. 트림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트림으로 얘하고 얘 사이 한번 정리해주면 되겠죠. 정면도 완성됐고, 됐고요. 자, 왼쪽에는 여기가 깊이가 5.4라는 깊이가 있었고 위쪽에서 이미 원 2개 그렸잖아요. 요거 X라인으로 선 땡겨올 수 있겠습니까? 4분점에서 또 4분점에서 각각 원 2개 땡겨내고요.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요 라인이 카운터 보호의 외곽 쪽입니다. 옵셋으로 5.3mm라고 주고요. 중심을 이렇게 내리고요. 트림으로 얘 경계 잡고 엔터. 이거 어디 지워져야 됩니까? 이거 하다 보니까 은근히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지우는 사람이 가끔은 생겨요. 이거 반대입니다. 이거 반대로 지워져야 되죠. 우리 지금 정면에 단면이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위쪽은 넓어야 되고 아래쪽은 좁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트리밍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트림으로 경계 잡고 지우고 또 경계 잡고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겠죠. 요만큼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네, 맞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트림으로 밑에 있는 여기 모양까지 갖춰주면 모양은 끝납니다. 컨트롤에서 저장해주고 트림으로 경계 잡고 요거 지워주고 또 트림으로 경계 잡고 밑에 그려주시면 밑에 부분 끝났고 위쪽은 여기하고 여기 트리밍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도 트리밍 해주셔야지 모양이 이렇게 끝이 나요. 컨트롤에서 저장해주고 이상이 없고 자 이제 평면도는 밑에까지 다 그려졌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건 마음대로 그리면 됩니다. 챔퍼 줘야 되고요. D 엔터 아까 3 곱하기 45도는 C3이라 그랬잖아요.
하면 엔터 못따기 주고 여기 또 못따기 주세요. 이상 없고 됐어주자 트림으로 요거 지우고 또 트림으로 얘 지우고 얘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요거의 중심선이죠. 그러니까 중심선인 것들은 우리 그냥 하는 김에 한번 다 선택해 놓고 한번 해볼까요? 이게 다네요. 그러면 중심선 바꿔놓고 한번 쳐다보죠. 브레이크로 여기 중심은 위아래가 대칭인 중심이기도 하지만 이 물체 중심이니까 이렇게 선이 외형선 밖으로 삐져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이상 없고 또 여기는 여기 이쪽에 있는 거는 이 중심선이까지 뻗어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트리밍을 이렇게 맞춘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가끔 있던데 이렇게 얘는 여기 원에 대한 중심이기 때문에 이 원 중심이 너무 멀리 빠져 있어요. 얘는 그래서 요 외형선 안쪽에다가 좀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좋습니다. 그게 맞아요. 전 브레이크 자체를 안쪽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해줄 거예요. 얘도 이렇게 브레이크 해주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주고 또 얘도 여기서 브레이크 해주고 여기도 브레이크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끊어주겠습니다. 이레이저 지우고 이거 이레이전 밑에 이레이저는 생각해서 지워야 되겠다 그죠? 브레이크로 요거 끊어주고 여기도 이렇게 끊어주도록 하죠. 이레이저 지우고 이레이저 지우고 이상이 없습니다. 자, 얘들은 지워도 되는 선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브레이크로 얘도 요거만큼은 좀 삐져나가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삐져나간다는 말을 종종 쓰는데요. 여기서 삐져나간다는 소리는 뭐냐면 외형선이 있고 요 바깥으로 튀어나온 요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는 삐져나오게 그린다고 얘기하는데 보통 요만큼 이제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뭐 얘는 좀 더 길게 하고 얘는 조금 더 짧게 삐져나오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룰이 있습니다. 이게 최초의 마지막에 있는 외형선 바깥으로 삐져나오는 요 중심선은 요 거리가 3에서 한 5mm 정도로 규정이 돼 있기는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는 그 두 개의 중심선이 존재할 때, 그러니까 W, 소W 뭐 이런 개념인데, 이 도면은 좀 어울리는 도면 얘기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냥 좀 쳐다보면 얘 물체 중심에 있는 요 중심이 이 물체의 가장 중심이죠. 이 중심선이. 그러면 만약에 얘가 어쨌든 삐져나오게끔 뭐가 그림을 그리게 될 때 얘가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튀어나오게, 그러니까 반대쪽이, 그러니까 한쪽 모서리가 이만큼 더 튀어나오게는 그리지는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이 가장 중심이 좀 중심을 길게 뽑는 편이고 나머지들은 여기에 반해서 조금 좀 짧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뭐랄까요 좀 조화롭게 그린다고 할까요? 이런 말이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게 해주셔야지 좀 도면이 좀 더 많이 정갈해 보이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얘들은 일점세선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얘는 일점세선으로 보이지 않고 가는 실선으로 보이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 우리 특성창에서 제가 중심선으로 보이게끔 막 축척을 줄였는데 그때는 이 어떤 형상에 동일한 어떤 중심선이거나 동일한 어떤 선을 동시에 이제 얘 두 개만 동시에 뭔가 이제 이 뭐랄까요 선의 축척을 약간 줄이거나 늘리는데 같은 경우는 얘는 축척이 1이고 얘는 축척을 0.5로 이렇게 낮출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축척은 사실은 한 가지만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써야 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뭔가 선이 뽑아져 있을 때 그거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얘가 지금 이미 이 선이 여기를 가로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얘를 중심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축척을 줄이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축척이 작은 게 눈에 보여요. 이상하다는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내비두는 게 제 생각에는 가장 좋아요. 안 그러면 그게 싫으면 얘하고 얘를 아래 다 잡아서요. 그냥 특성창 들어가서 전체를 그냥 이걸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는 괜찮은데 또 얘하고 또 문제가 생겨요. 그죠? 축척 다른 게 선이 겹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축척은 그래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축척을 줄이거나 늘리는 건 상관없는데 겹치는 선들끼리 좀 축척을 늘리거나 한쪽은 늘리고 한쪽을 줄여버리면 저는 좀 언밸런스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축척은 안 겹친 거에만 좀 축척을 좀 조절하지 겹친 선들은 그냥 그대로 내비둡니다. 저는요. 요거 이레이저 지우고 밑에도 선 뽑아내고 선 뽑아주시면 되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도면을 이제 우리가 실무고 벌써 21번째 21강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도면이 좀 정갈하게 나와야 됩니다. 깨끗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 바람은. 자, 요거는 이제 단차선이니까 이거는 소문선이어야 되는 거 맞죠?
됐습니다.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그러면 형상적으로 이상이 없죠? 이게 어려운 그림은 아니었으니까 이상 없고 해칭 하나 넣어주도록 하죠. 여기 해칭 하나, 여기까지가 해칭이에요. 자, 그리고 패턴은 안시 3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됐습니까? 자, 이제 우리 취소 한번 줘보도록 할까요? 어려운 그림은 아니죠. 해보니까 실제로. 여기 찍고, 요 마디 찍어서 요 8mm 하나 내주고.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18mm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또 22mm입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대칭 치수로 20mm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모딱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뽑아주고 곱하기 45도가 없네요. 그러면 이거 M엔터로 멀티 텍스트 들어가서 커서 뒤로 보내고 소문자 X죠. 곱하기는 대문자 아닙니다. 소문자로 해주세요. 그 다음에 45도인데 맞죠? 도는 각도의 도인데 그 도는 %% D라고 합니다. 디그리의 D, A, B, C, D 눌러주시면 각도의 도가 들어가요. A, B, C, D %% D라고 합니다. 자, 클릭해주고 이렇게 치수 뽑아주고요. 얘랑 엔터 치고 여기까지 치수 또 뽑아주고 얘도 M 텍스트 들어가서 소문자 H6라고 적어주셔야겠죠. 이게 축의 역할을 하니까 끼워 들어가는 수컷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DDI 엔터 치시고 떼어내고 여기 언저리 M 엔터 멀티 텍스트로 2 빼기 커서 뒤로 보내고 괄호 열고 대문자 TH RU through 자, 엔터 아이고 아무데나 클릭하고 여기다가 위치 하나 잡아주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자, 요 그림을 조금만 우리 무빙 시키도록 할까요? 무빙 시키고, 그리고 조금만 위로 좀 무빙 시키죠. 자, 치수 한번 줘보죠. 요거 치수는 제일 마지막에 넣도록 합시다. 자, 뒤에라 엔터, 여기 찍고, 여기 많이 찍어서. 자, 근데, 자, 요거 치수 주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위에서 그렸던 요거 기억납니까? 18mm라고 하는 요 부분. 그죠? 그죠? 얘가 요거하고 중복이 되네요. 지금 눈에 딱 보이네요. 그죠? 맞습니까? 예, 중복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중복이 되는 치수니까 좀 별로인 것 같고 제가 근데 지금 이거를 그리면서 하나 느낀 점이 뭐냐면 내가 이거 원본을 내가 조금 실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치수를 이걸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얘는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그건 좀 죄송하지만 제가 좀 수정할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를 이 도면을 만들다 보니까 이 수문선이 있잖아요. 물론 이 수문선의 이 단차의 역할이 좀 다른 조립품, 이게 조립되는 부품 중에 하나인데 좀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어디까지 어떤 한계를 표현하는 어떤 단차 부분이긴 한데 일단 그건 두고 수문선에다가는 치수를 넣는 건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해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원본을 고친 거예요. 수문선에는 치수가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수문선에 치수 넣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얘 치수는 이거 빼버리고 40을 뒤에서부터 40mm 땡겨내고 18은 요걸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이해해 주세요. 요거 지우고 요 끝을 이쪽으로 땡겨내겠습니다. 네, 스무선에는 치수 넣지 마십시오. 네. 자, 뒤에 엔터 치시고 여기 끝하고 끝 찍어서 요거 56mm 하나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렇죠? 조금만 위로 올리죠. 됐고요. 자, 뒤에 엔터 치시고 요 마디 끝에 여기 마디 끝에 치수 요거 하나 챙겨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전체 높이까지 전체 높이 치수 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엔터 치시고 얘서부터 얘까지 지름 찍고 됐죠? 그 다음에 M엔터 퍼센트 C 파이 넣어주시고 커서 뒤로 보내고 대문자 H7이죠? 아무데나 클릭하고 치수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남겨놓고는 제가 우린 치수 다 준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 지시선 빼놓고는 치수가 거진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인 좀 해볼까요? 이상이 치수적으로는 이상이 다 들어갔고요. 자, 치시선 한번 넣어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해보죠. L 엔터 치고요. 여기 교차점 콩 찍고 여기 언제에서 한 번 더 클릭을 하고 이 상태에서 엔터 두 번, 두 번 퍼센트 C에 5.5 스페이스바 드릴 요거 이해되셨나요? 그대로 썼죠? 그 다음에 엔터 한번 치고 그 다음에 퍼센트 C에 9.5 맞죠? CB 카운터고 뎁스는 5.4 엔터 두 번 주시면 도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살표가 조금 가끔 이렇게 좀 이거 가지고 실수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를 왠지 모르게 여기다가 실수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여기다가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는 분은 좀 많이 드물긴 한데, 근데 이건 의외로 많이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의외로. 표현은 여기다가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치수는 위에 작은 지름, 큰 지름 다 있기 때문에 구멍이 시작되는 지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요 지점으로 하시라는 소리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런 실수도 하지 마세요. 안 할 것 같죠? 이런 사람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수평에서부터 여기 사이의 각도가 한 몇 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눈에는 한 60도 정도 되죠? 맞아요. 60도 정도 기준이 보편적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뭐 공간이 협소하게 되면 30도로 더 눕히거나 아니면 45도로 조금 뭐 약간 밸런스 있게 좀 눕히거나 그러기도 해요. 여기서 45도라는 소리는 이렇게 더 눕힌다는 소리예요. 이게 45도가 되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어떤 공간적인 문제로 이렇게 더 눕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라는 거. 요 사이 각도가 몇 도? 30도 정도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편적인 건 60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60도 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보편적인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 도면 봤을 때 도면 중심에서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고 평면도 정면도가 좀 많이 벌어진 것 같고 좀 위에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무브 기능 이용해서 다 잡아서 오른쪽 당겨내고 또 다 잡아서 살짝 밑으로 조금만 더 당겨내면 도면이 조금 더 안정감 있죠. 되셨습니까? 컨트롤 S로 저장해주고. 되었죠? 자, 그러면 해칭됐고 형상 이상 없으니까 완성됐으니까요. 치수만 검토하도록 하죠. 그럼 이 치수 가지고 얘 그려낼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렸던 데부터 한번 검토해 나가보세요. 밑에 파이 있고 폭 있고 C 값 줬고 기준으로 40 줬고 앞으로 여기 거리 줬고 양쪽 거리 줬고 관통시켰고 5파이 카운터보 구멍 줬고 여기 소문선 표현 해줬고 됐고요. 정면상에서는 단면 쳐줬고 파이 H 그 다음에 56에 18, 그 다음에 4, 22 두께, 그 다음에 5.5, 9.5 카운터보어 뎁스 5.4. 드릴은 여기를 드릴로 관통했다라고 하는 공구 이름을 쓴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시간 했는 거 리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어떻게드 실무 도면 예제 021 21번째 시간. 왼쪽에 있는 정면도, 평면도, 평면도에 있는 중심을 단면 쳐서 정면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보통은 어떤 기호를 쓰거나 보는 방향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지만 단면이 단순한 중심에서부터의 단면인 경우에는 보는 방향과 어떤 기호는 생략이 가능하다. 지금 도면에서는 생략했다는 뜻. 자, 그리고 단차가 수문선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C 못따기는 45도 못따기로 표현할 수 있고 관통된 그림, 관통을 시킨 이 구멍을 우리가 영문으로 관통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도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 다음 카운터보어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설명해 줬고 해칭 들어가 있고요. 단차 주의해 주시고 치수는 수문선에는 치수는 좀 안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 네, 거기 사실 기계제도 통칙에 좀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지양하고 있다는 거. 수문선에는 치수 넣지 마세요. 되셨나요? 자, 그럼 이번 간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